네, 안녕하세요.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하루 좀 다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자,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보시다시피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53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볼일 좀 다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제 최근에 자, 계속 이제 뭐 이사 다니려고 맨날 막 집 보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가지고, 자, 이제부로 이제 이사를 하자라고 딱 이제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도 후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좀 영상도 후련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영상 좀 촬영하기,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자, 제가 항상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나니까요. 자,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은요. 딱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이런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자, 이런 지금 관계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항상 커플링을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벌써 이제 시가총액이 한 1,500조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이동을 하는 게 사실상 이런 자산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약간 좀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가격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항상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하려면, 자, 나스닥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이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딱 여기다 이렇게 선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적어 놓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가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은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히 8월 5일에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엔캐리 청산 문제도 여러분들 있긴 했었지만요. 자, 엔캐리 청산뿐만 아니고 이때 당시에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이런 경기 침체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가 요번에만 솔직히 처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이제 더 잘 아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전에 여러분들 나스닥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요, 이전에 1999년도 때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과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경제 대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여러분들 극도로 치닫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들 딱 한 달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오기 전에는 한 가지의 여러분들 이런 약간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줬었는데, 그 움직임이 여러분들 뭐였냐면은 바로 금리 인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첫 번째로는, 자, 과연 여러분들 경기가 계속해서 호조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금리를 인하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 부담,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바늘을 꽂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치료제를 놓는 게 바로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과연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경기를 이제 계속해서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번에 사실 5.5%의 지금 고금리를 사실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되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잘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도 막 되게
되게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핸드폰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사실 요번에 이거 금리나 여러분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여러분들 0.5%의 금리 인하를 사실상 연준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거고, 그러니까 빠르게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거의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 뭐예요? 아, 그럼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건 경기 침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마다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이 나스닥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예전에도 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니까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 2000년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닷컴 버블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제 이때 당시에 갑자기 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자, 이때가 이제 1999년도 때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6개월을 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시장은 좋았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그런 다음에 갑자기 6개월 후에 야, 경기 침체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데, 이때 당시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어디에서 알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기업들이 뭐 부채를 끌어다 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감을 키웠을 건데, 이 회사들 다 실적이 안 나온다. 뭐 하는 거야? 은행도 도산하는 거고요. 기업도 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가 나스닥이 고점에서 거의 한 70%가량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이때 당시 2007년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쫙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갑자기 여러분들 6개월 정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 경기 침체 이렇게 모기지가 이제 딱 터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생긴 게 뭡니까?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움직임을 우리가 똑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세 번째 이제 그 금리 인하, 경기 침체 금리 인하가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2019년에 여러분들 바로 뭐였습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었죠.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2019년 7월 31일에요. 여러분들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치닫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치닫기 전에는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중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나스닥의 차트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2019년 당시에 여러분들 금리를 딱 인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왔죠. 이때가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대략적으로 한 1월, 2월 이때쯤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미중 갈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게 딱 이제 시장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가격이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이 여러분들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과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이전에 이 경기 침체라는 거를 하나를 배경으로 두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시장이 하락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우리가 진행이 됐었지만 이 금리 인하도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실 한 거였어요? 자,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내년 2월에서 3월쯤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하게 찾아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경제 지표에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왜냐? 경기 침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1999년도에 닷컴 버블일 때는요, 이제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모두 다 돈을 잘 벌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투자를 받았던 모든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거고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모기지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하면 어음 같은 거죠. 자, 이런 걸 돌리면서 막 굉장히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쓰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한번 빵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그럼 미중 갈등일 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원자재 등을 수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계속 제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그 나라 안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는요, 무조건 하나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그럼 요번에 내년 한 2월에서 3월쯤에 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기 침체는 어디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가올 거냐면은 저는 당연히 미국의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어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께 요거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부채가 대략적으로 35조 달러다라는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뉴스 검색을 딱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벌써 35조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2024년 9월 11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35조 달러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5경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부채를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이제 사실상 이제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이 기축통화로 계속해서 이 부채를 이제 녹이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재정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여러분들 M2의 이런 통화량의 증가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사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을 했을 때 지금 뭐 달러가 1470원까지 갔네 마네 하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고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의 이런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건데,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연 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채권이나 미국의 달러를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까요? 못 산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제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부채가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그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여러분들 달러를 더 풀어내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미국의 부채가 바로 5경입니다. 5경. 자, 그럼 5경이라는 돈이라는 이게 부채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달러를 더 푼다. 이거는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순간적으로 더 풀리게 되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인플레이션에 뭐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벌써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죠. 그리고 이전에 이미 뭐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는요, 벌써 금리 인하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부채 한도 협상이나 재정 한도 협상을 내년 1월에서 2월에 미국이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제가 봤을 땐 부채 한도 협상은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이 망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M2 통화량의 증가가 또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가의 상승이 하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뭐가 된다 했습니까? 바로 커플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여러분들 나중에 경기 침체라는 게 내년 3월쯤에 찾아오게 되면서 한번 폭락이 나오면 그때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폭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거지만, 폭락이 나오자마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자산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나스닥은 바닥을 개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코인은 이제 그 반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자, 이제 비트코인 폭락을 이제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해도 13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자, 보시면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느냐. 자,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부채를 끌어안고 달러를 계속 풀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 뭐 달러나 약간 좀 최악의 시장 붕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하락이 우리는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비트코인은 $5,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좀
역으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비트코인의 투자는요,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뭐 단기간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앞에는 전고점을요 단기간에 돌파하진 못하고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급락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때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서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해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은 올라가다가 나중에 쭉 하락에 나오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뒤를 따라서 알트코인들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락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조건 올라갈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뒤에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올라갈 때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이 히든코인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1년에 5개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할 때 300% 이상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역대급의 재료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재료가 어디에서 터져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사우디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는 곳이 바로 이 AI 쪽인 건데, 자, 이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간에 AI 쪽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I 쪽엔 여러분들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멘텀이 강력하게 생길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AI 관련되는 섹터에서는 무조건 코인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강력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2024년 반감기 고점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한 흔적이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가격이 쭉 하락을 하면서 거의 전저점 구간까지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코인의 가격이 하락에 나와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 가셨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 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코인의 가격도 똑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갈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인 여러분들께 무슨 코인인지 다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이 코인을 좀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히든코인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요 히든코인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셔가지고, 자,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그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계좌를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히든코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